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은 산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부 내륙에 1에서 5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경남 내륙과 남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빙판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5일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천 신청자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면접을 끝내고 내일부터 경선 지역을 발표합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경남 지역구 16개 선거구의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는 모두 75명. 경쟁률은 4.6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3.35대 1을 웃돕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없는 김해을 선거구에 9명이 신청해 경쟁이 가장 치열했고 무소속 하영재 의원 지역구인 사천남의 하동 선거구에도 8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통영 고성 선거구에는 정점식 의원이 단독 지원해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셈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적격자를 서류 심사로 걸러낸 뒤 경쟁력 평가 여론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면접은 오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정권 교체 완성을 위해서는 이번 경남 16개 선거구에서 과거 13석 그 이상을 얻도록 도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까지 면접 심사를 마치고 내일부터 경선 지역을 발표합니다. 경선은 오는 15일부터 치러지며 단수 후보 선출 등 선거구별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남 16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낼 계획입니다.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 3석을 수성하고 그리고 6석을 추가해서 경남의 정치 권력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된 후보들과 함께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0일 전인 다음 달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은 22대 4월 총선과 관련해 지역구별 선거 구도와 현안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남의 진보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구와 보수 정당이 굳게 지키고 있는 창원 의창구를 짚어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번갈아 깃발을 꽂으며 경남의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린 창원 성산구. 단일화 없이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탈원했습니다. 야권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큰 변수지만 이번에도 단일화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국민의힘은 3선에 도전한 강기윤 의원, 김석기, 배종천, 장동화 간 공천 4파전,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녹색정의당 여영국, 진보당 이영곤 후보가 탈환을 노립니다. 도농 복합 특성의 원주민이 많은 창원 의창구는 보수정당이 한 번도 자리를 내어준 적 없는 곳입니다. 최근 주요 선거에서도 야권 득표율이 40%를 못 넘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 몇 년 새 북면과 중동 등 대단지 아파트로 유입된 상대적으로 젊은 표심이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육선 도전의 김영선 의원, 김종양, 배철순, 장영기, 김상민, 엄대호 6명이 공천 경합 중입니다. 민주당도 김기훈, 김지수 예비후보 2명이 나섰고 진보당도 정혜경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창원공단이 걸쳐 있어 노동자층이 두터운 곳으로 평가됩니다. 진보단체 등이 승산이 있다며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이유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노동 민생 정책에 대한 평가와 원전, 방위산업 육성 등 경제 의제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또 50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 제조업 제도약, 제2국가산단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정부 정책 뒷받침을 이끌어내는데 국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창원 산업선 등 신규 철도망 구축과 지역 수건인 트램 도입 등도 정부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창원 청년 인구 감소의 절반이 발생한 의창구 등 인구 100만 명이 무너질 창원 성장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도 자치단체와 함께 고민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 연합 정당인 녹색정의당 경남도당이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습니다. 녹색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동과 환경, 차별철폐 가치에 기반해 선거를 치르는 정당연대라고 설명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소멸 극복에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총선 녹색정의당 예비후보자는 현재 1명입니다.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이 결국 민자 사업자에게 수익만 남긴 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밀양시 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1,500억 원을 투입한 밀양시가 매년 2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떠안아야 할 형편이고 민간 사업자의 기부 약속 이행은 불투명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시가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전임 박일호 시장 때 추진한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 민자 사업자와 밀양시가 각각 8대2로 투자해 민자 사업자는 골프장 등을 짓고 밀양시는 스포츠 시설과 농촌과 문화체험시설을 지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자 사업자는 지난해부터 골프장 영업을 시작했고 농촌 체험시설 등도 올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밀양시가 지금까지 투입한 사업비는 1,500억 원. 그러나 밀양시는 시설 운영비 적자 20억 원 이상을 매년 부담해야 하면서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4억 정도가 이렇게 적자 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예상되었으나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는 올 연말 되면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30억이 훨 넘을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운영 이후 기부 체납하는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민자 사업자가 골프장을 소유합니다. 그렇기에 골프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밀양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토지 수용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기부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밀양시가 지난 9월 보유 지분 20%를 시의회 승인도 없이 민자 사업자에게 넘긴 사실도 논란입니다. 밀양시가 민자 사업자를 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진 셈입니다. 주주 협약서에 나와 있는 우리 기반시설 준공과 분양 대금 완납 후에 지분을 해서 11월 달에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밀양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밀양시와 민간 사업자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의혹 해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밀양시의회는 특위 활동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여자 핸드볼팀이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창단 첫 6연승으로 정규리그 2위까지 올라 만년 하위권의 서름을 털어내며 플레이오프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김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맞고 또 맞고 쏟아지는 공격에 골키퍼의 선방이 이어집니다. 뒤이은 매서운 공격, 속임 동작 뒤 날카로운 슛과 상대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는 재치 있는 슛은 핸드볼만의 재미입니다. 60분 혈투 끝에 경남개발공사가 광주도시공사를 꺾고 창단 첫 6연승을 일궈낸 순간입니다. 왜 이러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다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선수들이 이제 이겨가는 방법을 아는구나 싶었어요. 경남개발공사 여자 핸드볼팀은 승률 80%를 기록하며 정규리그 2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2007년 창단 이후 최고의 성적. 만년 하위권이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돌풍의 주역이 된 겁니다. 현재 경기당 평균 득점은 4위로 8개 팀 가운데 중위권이지만 실점은 가장 낮습니다. 짠물 실점에는 경남 출신 국가대표 수문장을 지낸 오사라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공격수와 눈과 손에서 제가 시선을 떼지 않았던 점이 이번에 좀 좋은 방어율로 이어졌던 것 같고 지금은 저희 유니폼에 한번 별을 달아보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경기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다른 팀보다 피로 누적도는 높지만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는 요즘 선수단은 영화 우생순보다 더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강팀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선수단과 똘똘 뭉쳐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한번 내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시즌 절반을 남겨둔 현재 선두와는 단 한 게임 차. 오는 9일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SK 슈가 글라이더즈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난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 결과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사는 또 전국의 의대를 신설할 경우 창원 지역 의대 신설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조 기부왕 고 이종환 회장이 설립한 김해 향토기업 삼영산업이 지난달 31일 만기인 4억 4천만 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영산업은 해고 노동자 130명의 퇴직금 32억 원은 내일까지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영산업 노동자들은 창업주의 무리한 기부 탓에 회사가 폐업으로 이어졌다며 오늘 서울 관정 이종환 측 교육재단 앞에서 경영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진해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으로 대체 부지를 소유하게 된 창원 의창 소멸어업인조합이 오늘 총회를 열고 조합의 토지 11만 2천 제곱미터를 민간 건설회사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의창 소멸어업인조합 측은 생존권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창 소멸어업인조합이 소유한 땅은 공공시설을 건립하기로 계획된 곳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창원지법이 돈을 빌려주면 매달 최대 10%까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땅을 개발해 판 뒤 이자를 얹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69명으로부터 8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저지른 범행 횟수가 1000회가 넘는데도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지난달 29일 양산 원동 119 지역대 소속 소방관들이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하려던 70대 노인을 도와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이 시간을 끌기 위해 금융사기 조직원을 직접 만났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사기범을 검거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통영시 HSG 성동조선에서 50톤 규모 크레인이 넘어져 40대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